안녕하세요. 우리 주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평가제 지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3영역과 4영역 부분에서는 조금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3영역은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3-1-1에 보면 실내외 공간의 청결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실내외 공간이라 함은 아이들이 밟고 다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들어오기 전에 그 아이들이 밟고 오는 길,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 그 울타리 내에서 아이들이 밟고 오는 모든 길,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실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관찰자가 방문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좀 청소를 반드시 좀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환기,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좀 평정을 하고요. 또 3영역에서 3-1-1에서 필요한 것은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실내 공기질을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연 1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관찰 달 이전 1년 언제 받았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1-2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한 난방기구 중에서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그 라디에이터에 덮개가 덮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요즘 나오는 라디에이터는 주름이 진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커버가 딱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괜찮지만 옛날 라디에이터, 주름진 것처럼 생겨있는 그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덮개를 씌워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형이다 그러면 좀 그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덮개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블라인드 줄을 또 보게 될 건데, 선생님들 지도 점검이나 모니터링 할 때 블라인드 줄 항상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샤워기 줄, 또 이제 그 화장실에 보면 이제 샤워기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샤워기 줄이 이제 아이들의 목을 감는다거나 아니면 샤워기가 높이 매달려 있는데 줄을 잡아당겼을 때 그것이 떨어질 염려를 좀 덜기 위해서 좀 말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기 이제 줄을 이렇게 감아서 그 벨크로 끈이 있어요. 벨크로 끈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도록 했고, 또 이제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호스도 있잖아요. 그 호스도 줄을 잘 감아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면대나 정수기에 온수 사용하는 경우 그 온수 밸브를 반드시 잠궈 주셔서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미리미리 해 놓으시고, 주간이 정해지고 나서 마지막 출근하셨을 때 그것이 잘 잠겨 있는지를 확실히 한 번씩은 더 확인을 해주셔야 놓치지 않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물이 이제 실내 공간에 없어야 하는데, 이제 위험물은 이제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이제 가위, 어른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교사가 사용하는 가위, 칼, 글루건, 열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공구함을 저희는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아이들 모든 위험물을 다 이제 집어넣어서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정말 최소한으로 교사 물건이 교실 안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에는 급간식에 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식단표와 운영일제 식단과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급간식 그 식단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월 24일 날 급간식표를 3장을 다 같이 놓고 봐요. 운영일지 보고 식단표를 보고 또 이제 주방에서 사용하는 급간식표를 놓고 확인했을 때 이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날이든 다르면 안 되고 항상 이것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기억하셔서 마지막에는 꼭 3가지를 다 한꺼번에 놓고선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맞지 않는 상황이 생겼다면 어떤 거 하나는 반드시 수정해 놓으셔서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간식에서는 음식을 좀 잘게 썰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 또 이제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집게를 반찬마다 다른 집게를 사용하는지, 반찬마다 다른 가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 또 이제 행주로 아이들 배식을 하기 전에 한번 닦아주고
배식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닦아주고 이런 작업들이 되는지 관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식전에 닦는 것을 좀 익숙치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습관을 들이셔서 어떤 간식이 됐든지 항상 먼저 상을 닦아주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그때 관찰자가 관찰하러 왔을 때에도 실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서류가 하나가 있어요. 알레르기에 관련된 알레르기 지침서가 원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지침서라는 것은 알레르기 걸린 원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지침서예요.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음식, 그리고 알레르기 그 유발시키는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식, 이것에 대한 내용을 꼭 선생님들께서 그 지침서에는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보호자에게 고지가 된 내용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이나 또는 OT때 또는 이제 운영책자에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것들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마련을 하시고, 또 이것이 그 부모님들에게 전달되지 않으셨다면 빨리 밴드나 이제 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 사항들이 조금 이렇게 그 부모님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그것을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원화 대체식품을 제공했다라는 그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반마다 그 알레르기가 있는 반은 따로 알레르기 원화 관리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정도의 원화가 알레르기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데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매달 이렇게 달력처럼 매달 만들어서 몇 월 며칠에 뭐 우유를 못 먹는 아이예요. 우유가 나왔어요. 그럼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유제품들을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운영일지가 됐든 일지가 됐든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저희 관찰자가 그날 왔을 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원화 그 운영일지를 다 살펴보면서 그 알레르기 원화 명단, 전체 원화의 명단을 요구를 해요. 그럼 저희가 그것은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알레르기 지침서에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놔둬서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누구가 이제 며칠날 나온 식단과 비교해서 이 아이가 견과류를 못 먹는데 이날의 견과류, 만약에 어떤 날 견과류 멸치볶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날짜를 찾아서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대체식을 제공해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그래도 따로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일지에도 쓰기도 했고, 또 이제 교실마다 따로 이제 관리표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운영일지에 없었지만 또 교실에서 관리하던 선생님 그 관리표에는 다행히 있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3-3에는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이때 이제 영유아가 이제 손을 씻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도 손을 씻는지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가리를 하게 될 때 연속적으로 막 몇 명을 갈아야 되는 경우는 중간중간 소독제로 이제 손을 소독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한 명 갈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명 갈고 화장실 갔다 오기가 좀 수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종은 항상 손 씻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소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3-2에 영유의 건강 상태 살피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서류가 나와요. 이거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관한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알레르기처럼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아픈 영유아 처리 절차, 그리고 사고로 다친 영유아 처리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교사 분담, 역할 분담, 업무 분장이 3가지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약을해서 및 보고서 관련 기록을 보게 될 텐데, 이제 그날 퀴즈노트나 이제 수첩을 그 불시로 보더라고요. 불시로 보면서 이제 넘겨보면서 이제 투약을 했던 기록과 또 투약 의뢰를 받았던 거, 그리고 보고했던 기록들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보고, 투약 의뢰서 보고서에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 먼저 투약 의뢰서 어머니들이 반드시 적어주셔야 될 것들은 약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또 그 약을 몇 미리를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몇 시에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4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투약 보고서를 선생님이 쓰실 때는 투약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제 투약을 해서 누가 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비상약품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상약품이 실내외용 두 가지로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교실에 들어오셔서 실내용도 확인하시고 실외용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 분명히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지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약품에는 그 유통기한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되고, 그다가 상자와 또 이제 약에다가 똑같이 동일하게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혹시라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점검하셔야 될 것들이 이 비상약품에 관련된 거예요. 특히 차량용은 선생님들이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차량용 담당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차량에 있는 약품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서류가 하나 또 나와요. 응급처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워낙 뭐 기록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따로 받으시기도 할 텐데요. 여기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비상연락처, 그리고 의료기관, 반드시 필요한 게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두 개가 다 되어 있는데 보호자의 서명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뭐 원화기록부를 살펴보셔서 응급처치 동의서는 있는데 의뢰 보호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모든 영유아의 건강검진 그 기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서류는 이제 너무 이제 선생님들이 익숙한 서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건강과 영양에 관련된 이제 그 교육을 항상 하잖아요. 안전교육 하듯이 하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교직원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 교직원이라는 것은 교사와 반을 맡고 있는 종일제 교사와 그리고 뭐 주방 또는 차량부, 그런 모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교직원을 위한 건강 영양 교육에 대한 연간을 따로 만들고, 저희는 영양 선생님 따로 계셔서 영양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영양 그 교육에 관한 것은 따로 그 연간을 뽑았고요. 건강에 대한 것도 제가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일지 형식으로 해서 참여 선생님들 사인을 받아서 일지와 이렇게 함께 보관을 해서 그것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근데 연 1회 이상만 실행한 기록이 있으면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1년 이내에 그것이 기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번 달이라도 빨리 받으셔서 1회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거, 영양에 관련된 거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자체 교육도 가능하고 외부 교육도 가능하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는 거 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내에 교직원에 관련된 건강검진 서류, 이것도 뭐 지도점검이나 그런 모니터링 서류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서류가 또 나와요. 여기서 이 3영역에서는 감염병 관리 수칙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감염병이 우리 원에서 감염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는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필수 기재사항이 감염병의 종류, 그리고 감염병의 증상, 그리고 등원하면 안 되는 감염병의 종류, 그리고 며칠 동안 등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영유아와 교사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교사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영유아가 걸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4에는 등하원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필수 사항에 또 이제 들어가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유아 인계 과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그 원화기록부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 인계 과정 규정을 그 귀가동의서 내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또 따로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 건데, 등하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이 아이가 어떻게 등하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이 영유아를 인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영유아를 절대 귀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간혹가다 어머니들께서 차량 운행을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아이 그냥 먼저 계단으로 올려보내주세요. 정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 면담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학부모가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무조건 전화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래서 전화될 때까지, 연락이 될 때까지 연락을 취하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안 됐으면 원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학부모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 걸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셨다가 면담 때 물어본다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동의서 같은 경우도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영유아의 이름과 이제 귀가시 그 인계하는 보호자의 이름,
또 이제 그 보호자가 어떤 관계인지의 관계, 그리고 그 보호자의 연락처,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보호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명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되고, 여기도 사인이 있는지 귀가동의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인이 없다면 빨리 보내서 다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질문으로 또 뭐가 있냐면, 그 관찰 당일날 아이가 왜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누구 안 왔나요? 그래서 누구 아동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안 왔나요? 하면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10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미리 아이들이 와야 할 시간에 안 온 아이들, 늘 늦게 오는 아이들은 그냥 뭐 그렇다는 이유를 대면 되지만, 그 와야 할 시간 10시 이전에 항상 와야 할 아이가 10시가 돼도 오지 않는다라면 빨리 연락을 취하셔야 돼요. 빨리 연락을 취하셔서 그 아이가 왜 안 왔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관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하원 차량을 이제 운행하는 것을 이제 타고 내리는 걸 볼 텐데, 이때 반드시 그 교사들도 벨트를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기본이고요. 교사들도 벨트를 착용을 하고, 내릴 때도 이제 교사가 벨트를 풀은 다음에 교사가 먼저 내려와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잠자는 아이 그 버튼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볼 테니까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4-2 영역에서는요, 아동을 이제 실외 활동을 하거나 이제 아이들과 이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을 체크하는지에 대한 것을 관찰로 보게 될 테니까, 항상 이동할 때마다 수시로 아이들의 인원수를 세세요. 오늘 우리가 18명이 왔는데 18명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 관찰자 눈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서류가 차량 선생님과 운영자, 그러니까 원장님은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차량을 탑승하는 교사들은 동승자 보호교육을 연 1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안 받은 교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하셔서 동승자 그 교육을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에는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에 대해서 영유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영유아 대상으로 실시를 하지만 그 연간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연간과 일지를 따로 준비하셔서 제공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그룹으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이제 그 안전교육이 실시된 기록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돼요, 일지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살 반과 이제 5, 6, 7세는 그 안전교육의 그 주제도 조금 다르고 실시 방법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일지도 따로 써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영아들을 따로, 그리고 유아들은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방대피 훈련에 대해서도 제가 면담할 때 물어봤는데, 월에 몇 번을 하는지, 그리고 소방대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디로 대피를 하는지 그 장소,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월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비가 왔을 경우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 소방대피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희는 비 오는 날은 한 번도 실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가 대피 장소가 되고, 또 이제 실제로 소방대피 훈련의 그 사진에도 주차장에 모여서 아이들이 이제 대피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5-2에는요, 보육교직원이 또 이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연 1회 이상의 교육이 있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포함이 되고, 또 이제 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교육도, 교직원 안전교육도 연간으로 저희는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연간으로 만들어서 매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그때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일지를 또 따로 작성을 해서 이제 사인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받아서 이제 그 모든 것들, 아동학대 예방교육 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전교육 따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제 응급처치 이제 그 교육은 원에서 한 명만 받아도 돼요. 한 명만 받아서 이 받은 사람이 전달 연수를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됐든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다 같이 받으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여기서 서류는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류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필수 기재 사항은 학대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신고 의무자인지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면담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그 내용도 좀 숙지를 해 주셔서 그때 잘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악도 학대 예방 지침이 이제 잘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조금 말이 빨랐어요. 많이 빨랐어요. 왜냐면 내용이 이게 3영역은 굉장히 서류가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이제
짧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필수 서류들은 다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책보면 확인하시면 되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필수 서류와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셔서 선생님들이 미리 서류를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만드시고, 반드시 보호자 서명 같은 것들은 잊지 말고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영역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4영역에 대한 설명은 그래도 3영역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조금 돼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필수 서류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